네,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 기아 PB5 테크데이 진행을 맡은 커뮤니케이션 센터 제품 PR팀 이하나 책임 매니저입니다. 네, 더 기아 PB5의 주요 상품 콘셉트가 담긴 오프닝 영상으로 행사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걸음 해주신 모든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더 기아 PB5는 고객 중심의 차량을 제공한다는 기아의 PBB 전략이 담긴 첫 번째 전용 PBB 모델입니다. 유연한 기술로 무한 확장되는 모빌리티, 오늘 행사의 슬로건인데요. 고객들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는 PB5의 매력을 이번 행사의 슬로건으로 정해봤습니다. PB5가 어떤 유연한 기술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PB5 테크데이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MSB 프로젝트 3실장 주석하 상무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PB5를 기획하고 개발한 담당자를 통해 차량 개발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는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PB5를 개발한 연구원과 상품 담당자가 차량 개발 컨셉트, 플랫폼,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공간성과 UX 기술 또 컨버전 부분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발표 공간을 비롯해 외부 전시 공간에 PB5와 오늘 설명드릴 차량 기술에 관련된 실제 부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이후 자유롭게 취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환영사를 해주실 MSB 프로젝트 3실장 주석하 상무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개발본부에서 PB5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주석하 상무입니다. 오늘 더 기아 PB5 테크데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인플루언서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지금 기아의 PVV, 플랫폼 비욘드 비클의 첫 서막을 장식하는 PB5를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성공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PVV, PB5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 대량 양산이라고 하는 생산 체계 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제조 기반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목적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모빌리티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큽니다. 기아는 PVV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의 기획과 개발부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을 자체를 신축을 하고 컨버전 개발, 생산, 대응체계 구축, 하드웨어의 확장성과 소프트웨어의 유연성 준비를 통해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반영된 PB5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입니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는 하나를 좋게 하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소위 트레이드 오프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객의 사용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을 최소화해야 했고요. 동시에 성능적인 우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인 접근과 최적화 지점을 찾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개발자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품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한 발 더 나아가 이 솔루션이 장차 PVV 업계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PVV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임하였습니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your future is to create it.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기아는 세상의 변화와 미래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퍼스트 무버로서 여러분 앞에 PB5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PB5 테크데이를 통해 PB5의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고 모빌리티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꿈꾸며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고객과 함께 만든 차 PB5의 개발 스토리를 들어보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아의 첫 번째 전용 PBB인 PB5는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탄생한 차량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PB5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신상품의 개발 기간이 길고 또 여러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보안에 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신차를 개발하며 조사를 통해 고객의 의견은 받더라도 또 차량의 디자인, 상품성 개발에 고객이 직접 참여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B5는 달랐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고객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주역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상품기획 3팀 이빛나 책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PB5의 상품 컨셉과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연구소, 국내 상품팀을 비롯한 여러 팀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현안을 해결하면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바로잡아가는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상품 부문에서 제안한 상품 컨셉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연구소 관련 부분과 검토하고 기획에서 개발 그리고 생산 런칭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MSB 프로젝트 7팀 유재천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판매 차량의 기획, 개발, 그리고 운영까지 담당하는 국내 상품 2팀의 방기경 매니저입니다. 저는 국내 시장의 니즈가 PB5라는 상품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출시 차종의 권역별 사양 구성,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 PBB 상품 운영팀 김유정 책임입니다. 해외 고객의 의견이 상품 개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PBB 사업개발팀의 김재관 책임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국내의 수많은 고객들을 직접 만나면서 고객의 니즈가 차량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PBB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재관 책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PB5 개발 초기부터 고객을 직접 초청해 의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개발 중인 모델들을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처음엔 자동차 산업의 보수적인 분위기나 이 철저한 이 차량 보안 측면을 고려해서 이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러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내부에서 열띤 논의를 했었고 우리가 진정 PBB를 만들려면 개발 과정부터 변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각 부분의 공감을 얻고 리더십 지원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PBB 파트너스 데이라는 이벤트를 시행해 글로벌 고객들을 차량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아의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 PBB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기아가 처음 도전하는 분야고 또 차량의 플랫폼부터 새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이 PBB 프로젝트의 첫 발자국들을 잘못 찍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쉴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컨설팅과 시장 조사들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PBB의 필요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차량 개발 역량 그리고 전동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에서 PBB의 해석을 좀 더하면 시장에 새로운 제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PBB5 담당자들 모두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 경험치를 개발에 좀 녹여서 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존에 해왔던 개별 소비자 대상의 시장 조사도 지속했는데요. 그 이상으로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세분화해서 진행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물리업 종사자, 소상공인들을 이제 초청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개선점을 발굴했고요. 더 나아가서 고객의 사용 시나리오에 더욱 몰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한겨울에 택배 상하차랑 이제 배송 업무도 함께 했고, 에어컨 수리나 세탁물 배송업, 출장 청소업 종사자들의 이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등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너무 업무용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업무용 고객뿐만 아니라 개인 자가용 고객들의 니즈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토 컨설턴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패밀리카라든지 레저, 캠핑 용도로 쓰는 고객들을 이제 위한 PB5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도 개발 중인 차량을 보고 또 의견을 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나요? 네, 2022년과 23년에 걸쳐 PBB 파트너스 데이를 진행하면서 차량 개발이 구체화될수록 글로벌 고객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23년에는 국내, 유럽, 북미에서 각각 2차 행사를 열었고 약 120여 개의 고객사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1차 행사 때 참여했던 고객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이 주셨던 피드백이 실제로 2차 행사에서 차량 사양에 반영된 걸 보시고 기아가 진정으로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북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고객들을 만났었는데 이런 방식은 처음이다. 기아가 신규 진입 시장에 들어가는 만큼 정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보이스를 들을 수 있었고 해당 피드백이 실제 차량 개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객의 니즈와 사용성에 맞게 내부 실내에 물품 수납 공간을 배치를 했고 시트나 바닥재에는 오염에 강한 재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고 하이루프 모델에는 동급 최초로 운전석에서 카고룸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워크스루도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고객들의 제안을 저희가 차량에 적용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PB5는 고객과 함께 만든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객들과 소통하는 이벤트에서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조언들을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모빌리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우리 PB5로 더 편안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 플로어를 최대한 낮춰서 승하차가 쉽게 개발한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일단 고객들이 실제로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개선점도 같이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개발한 아이템이 패신저와 카고의 액세서리 옵션으로 제공하는 평탄화 데크입니다. 일단 대다수 고객들이 원해왔던 낮은 플로어를 맞추면서도 패신저로 차박을 하거나 카고에 지게차로 팔레트를 싣는 경우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배 동행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지속적으로 이 화면을 보는 이제 고객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애드기어도 같이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량에 구성되는 사양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겸용 모델을 개발하면서 실제 장애인 고객들과 관련된 지자체, 기관 담당자들과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기존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후면으로 탑승해야 돼서 불편하다거나 휠체어 탑승객의 시야가 앞좌석에 있는 승객이나 시트백에 가려져서 좀 답답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설정한 사이드 엔터리 시스템 이 컨셉 자체가 안전성과 사용성 측면에서 옳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PB5를 통해서 이 휠체어 이용객들은 앞으로는 인도에서나 도로에서나 편하게 차량 측면으로 탑승할 수 있고, 이제 비장애인 승객과 함께 같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이 넉넉한 실내 공간에서 차별화된 그런 모빌리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양한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실제 사용성에 집중해서 이 웨이브 모델을 개발하면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경험과 모두를 위한 가치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의 그 개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PB5는 하드웨어 못지않게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변화가 큰데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FMS 플레어 스플릿은 어떻게 적용이 된 건가요? 네, 사실 개발 초기에는 고객들이 FMS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상품성과 디자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완성도가 높아진 차량을 직접 보고 나니 고객들도 이 차를 실제로 운영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주행거리나 충전 계획 같은 운영 측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 고객들도 FMS를 통해 차량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기아는 이러한 입장에서 PBB를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PBB를 활용한 고객의 비즈니스 지원, 차량 운영 및 유지 관리까지도 지원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42닥과 협업해서 개발 중이던 FMS가 있었고, 여기에 고객의 의견을 통해 고도화된 플레어스 플릿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네, 듣고 보니 PB5를 단순히 새로운 자동차라고 부르기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PB5는 기존의 신차보다 개발 과정이 특히 빡빡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PBB 파트너스 데이와 수많은 조사, 고객 검증 이벤트들을 통해 고객 의견을 듣고 또 검토하고 반영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모델 라인업이 정말 다양하기도 한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상품기획팀에서 제안한 컨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고객들이 목소리를 반영했던 그 과정들이 기억납니다. 전에 없던 모빌리티 솔루션이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3, 4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은 물론 그 공공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까지 참여시켜서 입체적인 검증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드백과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차량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관 부문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소를 비롯해서 유관 부문에서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차량이 잘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 정말 많은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야근하고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기사님들 인터뷰 이것저것 많이 여쭈면서 했었고, 실상 시나리오도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관심사가 달라지니까 사람의 시야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프로젝트 하기 전과 후에 같은 휴가지를 2번 다녀왔는데, 2번째 다녀왔을 때는 전에 안 보이던 밴, 택시, 트럭들만 좀 잔뜩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구사항들과 느낀 것들을 이제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시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회의와 의사결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노력이 가득 담긴 완성된 이제 PB5가 이제 막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PB5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유연성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꾸민 이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 물류나 배송, 택시 이런 비즈니스 쪽을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가용 캠핑, 심지어 휠체어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무한대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존의 비즈니스 밴에서 벗어난 디자인 그리고 기존 모델을 뛰어넘는 활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차가 다양한 시트 구성을 제공을 하고 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소비자분들이 이런 불편함이나 니즈를 일상의 굉장히 디테일한 곳에서 갑자기 마주하게 되는데 또 생각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 솔루션까지도 스스로 찾으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니즈에 어떤 솔루션을 차량에 적용하더라도 방해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PB5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얹어가며 고객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백지 같은 공간이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게 PB5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객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보이스를 담아 고객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자 했고요. 고객들이 PB5를 가지고 그들의 사업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신다면 그 PB5의 장점은 무한하게 늘어날 겁니다. PB5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경험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정말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의 참여로 완성된 모델입니다. 기아가 정의하는 PBB의 첫 비전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P5와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너무 다들 멋진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PB5 테크데이의 슬로건을 유연한 기술로 무한 확장되는 모빌리티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와 오늘 행사 슬로건처럼 PB5는 참 많은 가능성을 품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아 PB5, 나아가 PBB가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객으로부터 시작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PB5를 시작으로 앞으로 기아 PBB의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컨텐츠 그리고 동해 글로 남겨주시는 모든 의견들과 영상들은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더 나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아 PBB와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크쇼를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합니다. 기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모빌리티 그 이상의 플랫폼 PB5가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지금까지 PB5 토크쇼였습니다. 반갑습니다. PB5의 개발 컨셉을 소개해드릴 MSB 프로젝트 7팀 유재천 책임입니다. 네. 낯익은 분들이 많아서 되게 반가운데요. 네네. 왜 기아는 PBB를 플랫폼 비욘드 비이클, 즉 차량을 넘어선 플랫폼이라고 정의했을까요? PB5를 소개함에 앞서서 기아가 만들고자 하는 PB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만들고자 하는 PBB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이 가능한 모델.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모델. 셋째, 비즈니스 맞춤형으로 변경이 가능한 모델. 그리고 네 번째로 고객이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PBB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아는 B2C부터 B2B의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청취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첫 번째 PBB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PBB의 개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혁신적인 공간 가치를 제공하는 PBB의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품의 구입 비용부터 운용 비용까지 고객이 소요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B5를 잘 개발하여 고객들의 일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PB5 모델을 활용하여 특장 및 용품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아가 직접 지원하여 PBB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PB5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5를 완성하기 위해서 적용한 PBB 특화 개발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BB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바디 구현이 가능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변경 개발이 용이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을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신저 모델의 경우에 다양한 시트 구성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V5의 전장은 준준형 차급이지만 휠 베이스가 2,995mm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대비 넓은 실내 공간과 높은 실내 고를 구현하여 이동 수단과 운송 수단 그리고 차박 등 레저용으로도 사용 시에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승하차가 편해질 수 있도록 2열 스텝 고를 최소화하였으며 운전석 주변에 다양한 수납 공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즈 케이스를 고려하여 실내 V2L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카고 모델의 경우에도 카고룸 내에서도 V2L을 적용하여 공구의 사용뿐만 아니라 특장 및 개조에서도 유용하게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일상 용도에서부터 비즈니스까지 모든 고객들에게 비용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PV5는 차량의 구입 비용부터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도에 최적화된 PE 시스템 사양을 선정하였고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용화 설계를 추진하여 가격과 관련 있는 차량의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조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모델은 기아가 직접 개발하고 또 고객이 선호하는 용품들을 오너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조를 선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AS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사고 시에 손상이 적은 비위로 주요 전장 부품들을 적용하였고 정비 시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고객들을 고려해서 교체 빈도가 높은 램프류들은 LED 사양으로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내구 개발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OTA 등을 통해서 항상 최신 사양을 유지하여 사용자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운용 기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BB 생태계 조성을 위한 P5의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5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PBB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PBB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양한 IT 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를 P5 차량과 연계하여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내 앱마켓을 통해서 다양한 앱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장에서 개발된 기능을 별도의 스위치를 개조하지 않고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P5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드웨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기존의 CCNC와는 다르게 16:9 비율의 대화면 12.9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전 연령대의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앱들의 UI를 최대한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화면의 왼쪽에는 휴대폰 앱 사이즈의 앱을 구현하고 오른쪽에는 지도를 상시로 구현하여 운행 중에도 지도가 사라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하단에는 자주 사용하는 공조 설정 기능을 상시로 배치하고 중앙부에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P5는 앞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도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플랫폼인 기아 에드기어를 새롭게 표준화하여 개발하고 오픈마켓에서 다양한 용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외부 특장사가 P5 컨버전 비즈니스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컨버전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본차 데이터 및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외부 제조사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PBB 생태계를 확장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PB5의 주요 성능 개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B5는 어느 주행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도록 휠 베이스가 2,995mm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화 회전 방향을 준준형급인 5.5m 수준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신저 모델과 카고 모델의 사용 목적별로 개발 튜닝을 최적화하여 패신저 모델은 승차감 위주로 튜닝을 하고 카고 모델은 화물을 싣고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주행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전고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정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적용하였고,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로어 분리형 흡음 패드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용 모델 이상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적용하였으며, 현대차 그룹 최초로 2세대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능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차량 내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해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펫 모드를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PB5는 기본 모델 이외에도 기존의 시장의 수요는 있었지만 제공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PB5의 이러한 강점들을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하여 동승석 공간에 수화물을 보관하고 이동 목적에 최적화된 패신저밴 5인승 모델을 준비 중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휠체어 억세서블 비클, 즉 웨이브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고 모델에서 운전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카고룸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루프 워크스루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아의 첫 번째 PB 모델인 PB5의 개발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B5에 적용한 현대차 그룹 최초 PBB 전용 플랫폼 EGMPS 개발을 담당한 바디 아키텍처 개발팀 강승민 책임연구원입니다. EGMPS의 풀 네임은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볼 서비스로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PBB 전용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기존 EGMP 기반의 승용 전기차가 차급과 차종에 따라 성능과 재원, 적용된 세부 기술과 사양이 다르듯 향후 EGMPS를 기반으로 선보일 PBB들 역시 차량별로 다채로운 특장점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PV5에 적용한 플랫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V5의 플랫폼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선 정의하고 기아 PBB 개발 방향에 맞춰 수많은 검토와 개발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접목해야 할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해 통합 모듈 아키텍처 기반으로 혁신적인 실내 공간과 최적화된 성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EGMP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 모듈 아키텍처 개발 체계인 IMA를 적용해 개발되었습니다. IMA는 차량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과 시스템을 모듈 단위로 표준화하여 조합 구성하는 개발 체계로 차량의 개발 복잡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PB5는 IMA를 기반으로 언더바디, PE 및 배터리 시스템, 서스펜션 등 주요 시스템을 모듈화 및 표준화 개발해 공용 드라이브 모듈을 완성했으며, 상부에는 차량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다양한 라이프 모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PV5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혁신적인 공간 레이아웃입니다.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앞서 설명드린 공용 드라이브 모듈의 최적화가 필요하였습니다. 모듈화된 PE 시스템 구성을 통해 컴팩트한 PE룸을 구현하였으며, 서스펜션 사양과 차체 구조도 실내 공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운전석은 전방 충돌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전방에 배치해 승객 및 화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내 구성의 유연성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운전석 하부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저상한 풀플랫 플로어를 구현함으로써 최저 수준의 2열 스택고 및 적재고를 확보하면서 실내고를 극대화했고, 이로써 승객의 승하차 및 화물 적재 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패신저, 카고 등 일반 고객부터 비즈니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돌 안전 성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PV5는 숏 오버항 기반의 플랫폼 위에 컴팩트한 PE룸을 갖춰 PE룸 설계 시 승객 및 배터리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돌 안전 성능을 강화하였습니다. PE룸 내부 공간과 충돌 에너지 흡수 공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캐빈룸과 PE룸을 구분하는 대시 판넬 하부에 부피가 가장 큰 PE 시스템을 후방 배치하였으며,
이런 공간을 바탕으로 전방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하기 위해 전방 다중 골격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PV5는 다양한 주행 사항을 고려한 배터리 지상구 확보, 전륜 서브프레임이 배터리 전방 영역을 보호하는 구조, 차체와 배터리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배터리의 전방위적인 안전성을 위한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캐빈노의 배영량 억제와 배터리 보호를 위하여 150K, 170K의 핫스탬핑 및 150K의 롤포밍 등 초고정력강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스펜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BB 실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륜 WC봉과 후륜 CTBA 서스펜션을 최적화 적용하여 넓은 실내 공간과 저상하 플로어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부품이 차체에 체결되는 전륜은 일체형 모듈 브라켓을 적용해 조립 구조를 단순화하고 브라켓 자체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발해 간편한 조립성과 정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PBB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승객이 탑승하거나 무거운 짐을 실어도 끄떡없는 내구성과 주행 안전성은 물론 편안한 승차감과 MVH 성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춰 개발한 부품들을 새롭게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특성 저감 고무를 분리 적용한 CTBA 부싱, 범프 통과 시 주행 성능과 내구 성능을 각각 분리 대응한 듀얼 범프 스토퍼, 그리고 비상형 스프링 강성 특성을 가지는 부등 피치 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 및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V5에는 통합 모듈 아키텍처 기반의 표준 구동 모터 시스템 한 종과 표준 배터리 시스템 세 종을 적용하였습니다. 표준 구동 모터 시스템은 최고 출력 120kW, 최대 토크 250Nm의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것으로 여기에 ICCU, 전션 박스, 냉각 시스템이 결합되어 PE 모듈이 됩니다. 이 PE 모듈은 현가, 조향 시스템에 탑재돼 최종적으로 전륜, 샤시 PE 모듈이 됩니다. 저상하 풀플랫 플로어와 슬라이딩 도어 적용을 고려하여 개발한 400V 배터리 시스템은 표준화된 두 종의 케이스에 NCM, LFP 셀 두 종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용도 및 응용 환경에 따라 71.2, 51.5, 43.3kWh의 세 종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플랫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 그룹 최초로 개발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 MSV 차체 설계 1팀 이혜훈 책임 연구원입니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바디 컨셉트가 적용된 차세대 바디 기술로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PV5에 적용된 모듈화 구조를 전시물로 준비하였습니다. 발표에 앞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의 개념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신 후 전시물을 둘러보시면 PV5의 혁신적인 모듈화 구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모듈형 바디 설계 및 생산 기술 고도화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공간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디 확장성을 극대화하였고 유지 보수성을 강화하였으며 고객 친화적인 내외장 사양을 구현하며 내구성과 MVH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PV5의 다양한 바디 타입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V5는 총 7개 바디 타입을 구현합니다. 좌측의 그림과 같이 PV5의 특징은 운전석을 포함한 전방부는 공용부로 구분되며 슬라이딩 도어, 쿼터 글라스, 테일게이트 등의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는 후방부를 변동부로 구분합니다. 카고의 경우 양문형 테일게이트와 글라스 리스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슬라이딩 도어의 유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컴팩트, 롱, 하이루프 등 전장과 전구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총 6개 바디 타입을 제공합니다. 패신저는 단일 사양이며 슬라이딩 도어를 기반으로
롱 모델 재원의 리프트업 테일게이트와 쿼터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변동부를 모듈형의 레고 조립 구조로 설계하여 7개 바디 타입을 유연하게 구현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의 모듈 구조를 블록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변동부의 옵션 사양들이 독립적인 모듈로 설계되어 레고처럼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모듈을 자유롭게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바디 타입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동부의 골격을 7개 사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듈 조합을 달리하면 16개까지 바디 타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홀류 생산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바디 타입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PV5에는 조립형의 후측방 어라운드 가니쉬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측방 사고 발생 시 가니쉬만 손쉽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유지 보수 정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의 공용부는 변동부와 완전히 구분된 스틸의 차체 파넬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동부의 재원과 디자인 차별화는 가니쉬가 대응하고 공용부는 차체 패널로 구성함으로써 차체 패널의 금형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차량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고객과 생산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가변형 리어 엔드 모듈은 리어 오버행의 길이를 쉽게 확장하고 다양한 테일게이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PV5의 리어 오버행은 컴팩트와 롱 모델의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현된 카고 컴팩트의 리어 오버행 모듈은 가변형 모듈로 롱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면의 블록 구조를 보시면 카고 롱 모델의 경우 컴팩트의 리어 오버행 모듈을 후방으로 이동한 후 리어 오버행 확장을 위한 롬바이 모듈을 추가로 조립하여 차량을 완성합니다. 또한 패신저 모델의 경우 카고 모듈을 패신저 모델로 변경하면 패신저 모델 구현이 가능합니다. 리어엔드의 다양한 테일게이트 또한 모듈화하여 차체에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가지 테일게이트 시스템을 유연하면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초로 가변형 리어엔드 모듈을 도입함으로써 당사 PVV 개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외골격 듀얼 환영 구조입니다. PV5의 후측방 변동부에는 복합재 가니쉬가 조립되어 외관 스타일링을 구현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의 스틸 패널로 외관 스타일링을 구현한 후 패널 내측에 골격을 설계한 내골격 구조와는 달리 PV5는 외측의 스틸 패널을 삭제하고 복합재 가니쉬를 적용하여 차체 골격을 외측까지 최대한 두껍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체 비틀림 강성과 MVH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컴팩트 대비 더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롱 모델에는 외골격 구조를 후측박부의 이중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어 오버행이 길어져도 차체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골격 듀얼 환영 구조는 고객에게 바디 확장성과 안정적인 성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외형의 확장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의 확장성을 구현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적의 7가지 럭지 사이드 트림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편의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L트랙 마운팅과 기아 애드 기어를 적용하여 차량의 실내 공간을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트림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은 PVV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적 핵심 기반으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차량 경험과 공간에 대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V5의 패키지 레이아웃 개발을 담당한 MSV 엔지니어링 솔루션 팀 허만승 연구원입니다. 패키지 레이아웃 업무는 고객의 목적, 즉 유즈 케이스에 부합하는 재원을 설정하고 최적의 부품 위치를 기획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와 승객의 착자 위치 및 자세, 고전압 배터리, 차량 패널 및 각종 트림류의 위치, 실내 스위치 및 각종 전장품 등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설계, 디자인 등 여러 팀들과 최적의 위치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PV5는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맞춰 활용하기 위해 공간의 가치, 편리함, 이동 경험에 초점을 맞춰 패키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PV5의 전장은 스포티지와 같은 준중형 차급과 동등한 수준인 4695mm로 컴팩트하게 개발했습니다. 전폭은 국내 주차장 조건이나 골목 주행 등을 고려하여 1895mm로 개발했고, 전고는 지하 주차장 출입 조건을 고려하여 기본 모델은 1905mm, 하이루프는 2200mm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제원 안에서 패신저의 넓은 탑승 공간, 카고 모델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부분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운전석 위치를 최대한 전방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티지급의 제원인 PV5에서 카니발 수준의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마법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PV5는 3열에서도 1000mm 이상의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3열 탑승객도 일반 차량의 2열에 준하는 넉넉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399mm의 낮은 슬라이딩 도어 스테코와 775mm의 넓은 슬라이딩 도어 열림량을 구현하여 후석 승객의 탑승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교통 약자 차량의 경우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경사로 램프를 전개하면 휠체어 이용 승객이 수월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러 주행 상황에서 고전압 배터리를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일반적인 승용 전기차보다 높은 180mm의 배터리 기상고를 확보했고, 고전압 배터리와 슬라이딩 도어 하단 레일의 배치 및 단면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실차 평가를 통해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연석과 간섭이 없도록 슬라이딩 도어 지상고를 설정했고, 플로어 상단의 도어 스커프 단면도 최소화한 결과 399mm의 낮은 슬라이딩 도어 스테코를 확보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열림량 또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B필러 위치, 슬라이딩 도어 위치, 슬라이딩 레일 위치, 리어 콤비 램프 위치, 오프닝부 형상 최적화 등 수많은 검토 끝에 775mm를 구현했습니다. 패신저의 트렁크 공간도 동급 최대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재원이 유사한 준중형 SUV의 트렁크 용량이 일반적으로 500에서 600리터 수준인 반면 PV5는 2230 패신저 모델 기준으로 1330리터의 용량을 갖췄습니다. 2열에는 폴드 앤 다이버 시트를 적용해 시트백 폴딩 시 1열 후방 공간에 최대 3615리터의 러기지 용량을 확보했고, 러기지 보드 하단에는 대용량 수납 공간까지 마련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패신저 모델 중 동승석이 없는 122, 123 모델의 경우 1열 동승석 공간도 화물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후석 승객에게 개방감과 넓은 시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나 해외여행 중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캐리어를 제대로 실을 공간이 없는 경우를 더 경험하셨을 텐데요. PV5의 동승석 적재 공간에는 캐리어를 최대 3개까지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PV5의 공간적인 장점은 앞뒤 길이뿐만 아니라 상하 공간에 있어서도 동급 최고입니다. 저상하 플랫폼을 활용한 덕분입니다. 카고 모델은 원스텝으로 카고룸에 탑승 가능하도록 419mm의 낮은 테일게이트 적재고를 구현해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일게이트 하단 라인을 최대한 낮췄고, 테스트를 통해 최대 적재 상태에서의 주행 시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리어 범퍼 높이를 최소화했습니다. 낮아진 테일게이트 하단에는 블랙 가니쉬를 적용하고 후방 초음파 센서도 가니쉬 부에 새롭게 장착해 전반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센서 성능까지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테일게이트 레치 구조와 차체 단면을 최적화한 결과 419mm의 낮은 테일게이트 적재고를 구현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스텝과 테일게이트 적재고의 수치가 399mm, 419mm 이렇게 9mm로 끝나는데요. 저희가 단 1mm라도 낮추기 위해 얼마나 많이 검토하고 노력했는지 이 숫자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5 카고는 화물 공간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카고 롱 기준 최대 4,420리터의 화물 공간을 갖췄고,
전고 2.2m의 카고 하이루프는 180cm의 성인도 화물 공간에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은 실내고와 함께 최대 적재 용량 5,165리터를 달성했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한 팔레트 적재 시 카고룸 평탄화 플로어를 사용하면 국내의 1100 곱하기 1100mm 규격의 표준 팔레트뿐만 아니라 유럽 표준인 1200 곱하기 800mm 팔레트도 2개까지 적재 가능합니다. 카고룸 평탄화 플로어의 하단 공간으로는 사다리나 카트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230 시트 구성의 5인승 패신저 모델은 2열 시트에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평탄화 데크를 함께 사용하면 2열 시트 폴딩 시 차박이나 레저 활동에 유용한 풀플랫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B5는 크고 작은 부품과 모든 기능이 고객의 유즈 케이스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카고 하이루프 모델은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갖췄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워크스루 기능인데요. 좁은 하역 공간이나 우천 환경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내에서 화물 공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워크스루 도어와 동승석 팝업 싱킹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트 사이의 콘솔을 삭제하고 컵홀더는 센터페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 형상도 변경하여 워크스루 시 발공간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석에서 차량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동승석 시트를 바닥에 수납한 뒤 실내 격벽에 달린 도어를 통해 카고룸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해서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용 수납 공간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크래시패드 상단의 트레이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스마트폰 거치 시 충전 단자를 통한 깔끔한 케이블 정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의 슬라이딩 트레이는 수납성도 좋아 활용도 높은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발공간 하단의 플로우 언더 트레이와 도어 스커프 트레이는 지저분한 물건을 깔끔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밖에 도어 포켓에도 여러 수납 공간을 마련했고 카고 모델의 운전석 뒤에도 멀티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패키지 레이아웃 부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B5 컨버전 모델 기획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PBB 컨버전 개발팀 이시영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아의 PBB 컨버전 전략을 소개하고 왜 기아가 이러한 컨버전 전략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5 개발 과정에서 고객들의 요구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물을 싣고 누군가는 사람을 태우며 어떤 고객은 그 공간에서 업무나 휴식을 원했습니다. 이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다양한 고객들은 지금까지 흔히 특장차, 즉 일반 차량을 개조한 형태로 자신만의 차량을 만들어 사용했죠. 하지만 그 방식에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비용, 불확실한 품질, 사후 AS 불편성, 그리고 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파트 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 등 저희는 이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기아는 이 문제를 단순히 사후 개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컨버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컨버전 전용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아 PBB 컨버전 센터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외부 컨버전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너 모델이라는 전략도 함께 준비하였는데 이 부분은 컨버전 전용 개발 프로세스 이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B 컨버전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기본차의 개발 일정과 연계해서 컨버전 모델 전용 개발 프로세스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컨버전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은 컨버전을 위한 구조를 기본차에 사전 반영한 설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차의 도면 출도 이전에 컨버전 모델 상품 기획 및 디자인 방향성을 설정해서
컨버전을 위해 기본차에 미리 반영이 필요한 항목들을 기본차 설계 시 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V5 기본차에 컨버전을 위한 홀, 너트, 브라켓 등 강성이 확보된 전용 마운팅 구조를 차체에 선 반영해서 컨버전 센터에서 차체 드릴링이나 용접 등 추가 시공 없이도 안전하게 컨버전 부품을 장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컨버전 전용 기능 구현을 위한 제어기, 와이어링 등도 미리 반영해서 기본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컨버전을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기아 컨버전은 컨버전 모델의 내구, 안전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양연구소에서 컨버전 모델별로 합동 평가를 통해 검증을 지원하고 기아 품질본부에서 개발 각 단계별로 품질 평가 및 품질 확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아 완성차 수준의 상품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또한 기본차의 디자인과의 일체성 및 기아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아 디자인 센터에서 컨버전 모델별로 디자인 검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버전 설계 철학은 이제 실제 모델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컨버전 전용 시설인 컨버전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컨버전 모델 6종을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특장차와 달리 기아의 기준에 맞춰 품질과 완성도를 갖춘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컨버전 모델은 단순히 개조차가 아니라 기아가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상품군입니다. 물론 모든 컨버전 모델을 기아가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외부 파트너를 위한 도너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도너 모델은 컨버전에 불필요한 부품들을 사전 제거한 상태로 출고되는 모델로 컨버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낭비 또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전기장치 특장 장착 시 부품 탈거 최소화를 위한 컨버전 전용 전력 연결 포인트인 컨버전 조인트 블럭과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PBB 인터페이스 모듈인 PIM 제어기를 통해서 IVI로 외부 전장품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등 도너 모델 내에 전용 컨버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외부 파트너가 손쉽고 안정적으로 컨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아는 기본차에 대한 기술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완성차 상태로 구매하여 불필요한 부품을 추가로 제거하고 폐기하고 개조하면서 들었던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저품질, 고비용으로 귀결되었던 기존 컨버전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도너 모델 공급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를 위한 전용 컨버전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기서 컨버전을 위한 기술 가이드, 그리고 차량 데이터 등 개발 참고 자료뿐 아니라 1:1 테크니컬 핫라인 운영으로 신속한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아가 선언한 PBB 컨버전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PB5는 단순한 완성차가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컨버전 전략을 통해 이 유연한 플랫폼 위에서 각 고객의 목적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차량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공간을 함께 만드는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